부동산 시장이 최고 정점을 찍은 지 1년 후 토론토 집값은 급격히 수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광역 토론토의 평균 거래 집값은 109만 5,617달러로 1년 전 133만여 달러에서 무려 18% 급락했습니다. 주택별 평균 거래 가격은 단독주택이 143만 9,736달러, 반단도 110만여 달러, 타운하우스 93만여 달러, 콘도는 70만 5,472달러입니다. 416 지역의 단독과 반단독 주택은 15에서 17%, 905 지역은 22에서 26% 하락했고, 콘도는 416 지역이 11%, 905 지역은 12% 떨어졌습니다. 거래 건수 역시 절반 가까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달 주택 4,783채가 거래돼 1월보단 늘었지만 1년 전 동기간과 비교해 47%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416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택이 45에서 49%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1%가 급감했습니다. 협회는 하반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쯤엔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월과 비교해 한 달 새 집값과 거래량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택이나 콘도 평균 거래 가격은 1월보다 5% 정도 올랐고 거래량 역시 늘었으며 가팔랐던 하락세도 안정되면서 등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관망세였던 구매 예정자들도 슬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몇 달 전과 비교해 달라졌다며 요즘은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가격 경쟁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시사한 데다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예정자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 주택시장도 절반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1,808채로 1년 전보다 47% 줄었고 10년간 평균보다 33%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무려 77% 급증했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12만 3,400달러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3% 하락했지만 1월과 비교해선 1.1% 상승했습니다. 주택별로 단독주택 가격이 12% 떨어진 180만여 달러, 콘도 아파트는 73만여 달러로 3% 하락했고 타운하우스는 104만여 달러로 6%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밴쿠버 역시 1월과 비교해 거래와 가격 모두 올랐습니다. 이에 밴쿠버 부동산위원회는 당분간 지난해보다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거래가 증가하고 모기지 금리가 안정화되면 올봄 약간의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음 주 수요일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가 하루 걸음수를 지금보다 500보 이상 더 늘리면 심장병과 뇌졸중, 심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걷기가 몸에 좋다는 건 기존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걷기는 체중 감량과 관절 및 근력 강화는 물론 노년기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연구진이 평균 연령 78세인 452명을 대상으로 1일 걸음수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의 하루 평균 걸음수는 약 3,500보였고 3.5년 동안 7.5%가 심혈관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수에 따라 발병 위험은 달랐습니다. 하루 4,500보를 걷는 노인 중에서는 약 3.5%가 심혈관 질환을 앓았는데 반대로 2,000보 미만인 노인은 11.5%가 심혈관 질환을 앓았습니다. 하루에 추가로 500걸음을 걷거나 약 400m를 더 걷는 노인은 심장병과 뇌졸중, 심부전 위험이 14% 낮았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하루 걸음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 것이라며 70세 이상 노인은
하루에 500보를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협회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11분만 빠르게 걸어도 다양한 질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몇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에 관련된 신체 활동의 양을 조사했습니다. 동료 검토 논문 196개에 3천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11분만 해도 조기 사망 10건 중 1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심장병은 17%, 암도 7% 감소했습니다. 이런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나 춤, 자전거 타기, 테니스, 하이킹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직장이나 학교에 차를 타고 가는 대신 빠르게 걷거나 자녀 손자들과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방법도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무설탕 음료가 심장 질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설탕 음료 속에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에리스리톨이 안전한 첨가제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를 뒤엎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또 동물 실험을 통해 에리스리톨이 혈전증을 증가하거나 혈액 응고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에리스리톨로 인해 혈소판이 응고하면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동하면 심장마비, 뇌로 흘러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리스리톨은 당 알코올의 일종으로 설탕의 70% 수준으로 단맛이 나며 물에도 잘 녹아 슈거프리 등 저칼로리 식품 첨가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미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처럼 혈액 응고나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은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에리스리톨을 멀리해야 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호주의 한 교수는 연구팀이 에리스리톨과 혈액 응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열량 감미료 업계 단체는 에리스리톨 같은 저열량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그간의 연구와 상반된다며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에 올 겨울 들어 최악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당초 최고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 연방 환경성은 오늘 오전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베리, 킹스턴, 런던, 워터루, 윈저, 나야가라 등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cm를 육박하는 폭설이 쏟아질 것이라며 대설과 강풍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 캐나다는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론토와 몬트리올, 오타와, 퀘벡시, 헬리팩스 등의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승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으며 비아 열차도 이용 고객들에게 지연이나 취소 등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 지역은 폭설에 강풍까지 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질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고령자들은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토론토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에서 7도, 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고 일요일 낮엔 영상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밤부터 다시 떨어지고 다음 주엔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고급 백화점 체인 놀드스트롬이 2014년 엘버타주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한 지 9년 만에 캐나다 사업 철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이튼 센터와 6대몰 등 전국에서 노드스트롬과 노드스트롬 내까지 13개 매장을 운영해온 노드스트롬은 최선의 노력에도 사업의 수익성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부터 중단하고 6월 말까지 최종 철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2,500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알려지고 쇼핑몰은 빠지는 대형 매장을 채울 새로운 업체들을 물색해야 하는데 노드스트롬에 앞서 미국의 가정용품 체인인 베드 베스 앤 비욘드도 최근 캐나다 사업을 중단하고 54개 매장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리테일 업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노드스트롬은 판매 둔화와 가격 인하로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수익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익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엘버타주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엘버타주의 브라이언 진 경제개발장관과 라잔소니 무역장관 등 관계자들과 만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캐나다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이상 성장했다며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이 엘버타주를 시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김치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엘버타주의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엘버타주 관계자들은 김치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T는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저탄소 식생활에 정착시켜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부터 그린푸드데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